이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은 강력하고 일상적으로 포괄되는 알고리즘의 비밀은 알고리즘 빅데이터. 현대인의 삶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서비스와 콘텐츠 추천은 일상이 되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이용 기록과 개인 정보 등을 토대로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보여주는 일련의 규칙이다. 특히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뜨거운 감자다. 이용자에게 자신의 취향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자동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버블에 갇혀서 편향된 정보만 접할 수밖에 없다. 추천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이용자의 개개인이 다양한 위치를 이해하고 메시지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아울러 플랫폼에서도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알고리즘, 너희의 정체가 궁금하다. 알고리즘. 제가 국가대표 선수로 발돋움하는 계획에는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2020년 베네수엘라 첫 금메달을 세단 로하스는 기자회견에서 승리의 영광을 돌렸다. 로하스처럼 SNS의 인맥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난 인재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이들이 많다. 물론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지만, 빅데이터 시대의 알고리즘이란 뭔가? 한때 유튜브 댓글에서 알고리즘을 언급하는 인터넷 밈이 유행했다. 오늘도 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이 영상으로 이끌었다는 유행어는 관심 분야가 아닌 영상이 뜬금없이 피드에 떠서 시청하게 된 경우가 사용되었다. 구독자의 적은 채널에서 업로드한 영상이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면 사람들은 이 영상을 알고리즘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이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한 일련의 절차 및 규칙이다. 매번 일일이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주로 사용한다. 오늘날 알고리즘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온라인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개인화된 서비스와 경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개별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자동 선정하여 보여준다. 그래서 콘텐츠 두 종류는 기본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협업과 기반. 추천 알고리즘은 드넓은 콘텐츠의 바다에서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 쏙쏙 건져서 눈앞에 한상 차려주는 편리한 세상으로 콘텐츠는 소비자들을 이끌고 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 구글 수석 회장 부사장이자 유튜브 최고 책임자인 닐 모하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 시간의 70%가 추천에 의한 결과이고, 추천 알고리즘 도입으로 총 비디오 시청 시간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추천 업로드 수는 매일 2억 개 이상이라고 한다. 끊임없이 새 영상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유튜브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주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콘텐츠 플랫폼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되도록 많은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플랫폼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 하지만 플랫폼마다 콘텐츠 유형 및 보유 기술력, 구체적인 서비스 지향점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천 알고리즘의 모델과 구현 방식, 성능은 플랫폼별로 제각기 다르다. 구글 연구자들을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후보군 생성과 순위 두 단계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수많은 영상 중에서 사용자에게 추천해줄 만한 후보군 영상 리스트를 처리한다. 이때 앞서 설명한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들이 시청한 영상 및 만족도, 키워드 검색 기록, 지역 내 성별 등의 인구 통계 같은 정보를 활용한다. 협업 필터링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더 정교해진다. 슈퍼 컴퓨터는 막대한 양의 이용자 정보를 다키는 대로 모으고
알고리즘은 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계산한 후에 추천 콘텐츠를 화면에 배치한다. 유튜브 홈피드는 어떻게 구성되나? 이제 유튜브 홈 화면에 추천된 콘텐츠 리스트, 즉 홈피드는 사생활의 영역이 되었다.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듯한 추천 영상들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 다른 사람들의 홈피드엔 어떤 영상들이 뜰까 하는 호기심이 생긴다. 추천 동영상마다 그 사람의 관심사와 취향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인기와 더불어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일부 언론사들도 탐사 보도를 해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한다. 특정 취향을 가진 이용자의 홈피드는 어떻게 추천되나? 샌드박스 네트워크 데이터랩에서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파일럿 실험을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진행했다. 기존 연구들이 사용한 영상 단위의 분석 방법 대신에 편향적인 시청 취향을 가진 시청자의 홈피드 전체를 분석하는 시청자 단위의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특정 영상을 클릭했을 때 제시되는 추천 콘텐츠는 대부분 같은 채널의 다른 영상이거나 주제가 유사한 채널의 영상으로 구성이 된다. 샌드박스의 파일럿 실험은 기본적으로 편향적인 시청 성향을 가진 시청자의 유튜브 홈피드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먼저 독자의 이를 듣기 위해서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대표로 또 페르소나 후보를 두고서 이들 중에서 뚜렷한 시청선을 가진 5인의 페르소나를 최종 선정했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협업 필터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페르소나들이 취향에 맞게 영상을 시청하면 그들의 홈피드에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선호가 반영이 된다. 시청 영상은 개별 페르소나의 특성에 맞춰서 유튜브에 실제로 해당 시청자에게 많이 추천되는 채널 및 영상 위주로 각 40개의 영상을 선별했다.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실제 시청하듯이 자연스럽게 순서를 배치하기 위해서 시청 영상의 순서는 안수를 생성하여 랜덤 셔플했다. 페르소나의 홈피드에는 그들의 취향을 반영한 추천 영상만 뜨는 것이 아니다. 임급 도움으로 대표되는 메가트렌드 영상도 페르소나의 홈피드에 함께 노출이 된다. 페르소나 5위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한 시청 편향을 가진 인물들이다. 보수시, 진보시, 신익사시 이렇게 보수시나 진보시의 경우에 시청 영상의 7~80%는 정치 성향의 콘텐츠다. 그 외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는 또서 높은 연령대가 주로 선호하는 뉴스, 건강, 투자 등등이다. 보수시, 진보시, 이렇게 변화 메이크업 관련 뷰티 콘텐츠를 시청한다. 즐김쇼의 시청 영상 중에서 60%를 차지하는 콘텐츠는 단연 게임이다. 유튜브 추천은 채널이 아닌 콘텐츠 단위로 이루어진다. 앞서 대표 페르소나 5인의 시청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특정 분야의 콘텐츠 시청 비중이 최소 42%에서 87%에 달할 만큼 매우 편향적인 시청 취향을 가지고 있다. 추천 알고리즘은 이들의 홈피드에 어떤 영상을 추천해 주었을까? 먼저 특정 페르소나에 단독 추천된 채널은 홈피드 채널 전체의 65%로 전체 채널 중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동일한 채널에서 추천되어주는 페르소나 간 다른 영상물을 추천하는 사례는 편향된 것이 많겠다. 여러 페르소나의 홈피드에 동시에 등장한 채널들도 임급동으로 선정된 메가 트렌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페르소나 간에 겹치는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통으로 겹치는 관심사가 없고 편향된 시청 패턴을 보일수록 홈피드는 타인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페르소나와 겹치는 콘텐츠가 없는 즐김씨가 그렇다. 콘텐츠 성격이 가장 이질적인 즐김씨의 홈피드는 단독 추천된 영상 비율이 전체 페르소나 중에서 가장 높았다. 스크롤될수록 다양해지는 홈피드. 각 페르소나들은 취향에 따라서 매우 편향적으로 영상을 시청했다. 좋아하는 특정 콘텐츠를 적게는 42%, 많게는 87%까지 보니까 다음 페이지는 페르소나들의 시청 영상과 홈피드 영상에서 편향 콘텐츠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보수시 71%, 진보시 77%, 80%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 지시해주는 상위 10개 영상이 중요한 이유다. 흥미로운 것은 홈피드 상위 10개 영상에서 홈피드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릴수록 편향 콘텐츠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홈피드 전체의 편향 콘텐츠 비중은 상위 10개 리스트에 비해서 적게는 20%, 많게는 68%까지 감소했다. 돌펜시의 경우에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홈피드의 탑100 그 편향 콘텐츠 비율이 탑10보다도 3% 높은데 이는 돌펜시가 즐겨보는 콘텐츠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처럼 이용자 정보를 기반한 유튜브 알고리즘은 취향과 신선함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전략적으로 콘텐츠를 배치한다. 지루함을 느낄 수 없도록 치밀하게 구성된 추천 알고리즘은 소셜 미디어에 오래 머물게 하는 최고의 전략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 페이지를 보는 그룹별 추천 영상. 이 섹션에서는 연결고리를 가진 페르소나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각 그룹의 내의 페르소나에게 어떤 영상이 공통적으로 추천되는지 살펴보았다. 연령 특성을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은 보수시와 진보시를 부모 세대에 상대적으로 전령대가 낮은 신입시와 돌핀시 전리임시를 자녀 세대로 그룹을 묶었다. 또한 성별 특성을 기준으로 뷰티 등등등등 모두가 개별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요즘에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유튜브 홈피드에 어떤 영상이 뜨는지 알기 어렵다. 어쩌면은 어느 회사의 X세대인 팀장도 이번에 세대들은 MZ세대의 신입사원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할지 모른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서로들은 세대와 성별 간의 홈피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룹별 간극을 한눈에 살펴본다. 부모 세대의 추천 영상 들어가는게요. 자녀 세대 추천을 어떻게 했죠? 성별 간에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MZ 추천 영상은 추천 알고리즘 메가 트렌드인가 편향의 늪인가. 메가 트렌드가 홈피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시점의 임급등 리스트와 비교해봤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하고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간략하게 메가 트렌드의 파급력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추천 알고리즘은 양날의 칼이다. 유튜브에는 매번 500시간 이상의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된다. 추천 알고리즘은 이 엄청난 양의 동영상을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선별해준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영상을 재생할 때 나는 동영상으로 비대도록 목록도 모두 알고리즘으로 추천된 콘텐츠다. 유튜브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플랫폼을 정복한 셈이다. 추천 알고리즘은 시청자들에게 영상을 찾는 수고를 들어주고 크리에이터들에게 영상 시청 타깃을 자동으로 최적화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추천 알고리즘은 시청자의 취향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기존에 시청하지 않았던 다양한 콘텐츠를 제시해 준다.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 과정에서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을 믿고 그저 열심히 업로드만 하면 된다. 추천 알고리즘이 해당 콘텐츠를 좋아할 만한 시청자를 기가 막히게 찾아서 매칭해 주기 때문이다. 홈피드에서 스크롤을 내릴수록 유튜브는 조금씩 범위를 넓혀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약화시킨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편향적인 시청자들의 홈피드 절반 이상은 그들에게 단독 추천된 영상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청자가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편향적인 필터 버블에 갇히기 쉽다는 점이다. 물론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다양성을 초과하면서 편향된 콘텐츠 외에 새로운 콘텐츠도 함께 추천해 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이용자의 취향이 반영된 콘텐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콘텐츠 성향의 변화는 유튜브 홈피드에서 임급동으로 대표되는 메가 트렌드라는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다수의 시청자에게 노출이 된다. 주목받아서 메가 트렌드에 오르기만 한다면 큰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일단 대중의 관심사에 부합하면 메가 트렌드로 선정되기가 쉽다. 알고리즘의 악몽과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는 법은 현대인 일상 속 곳곳에서 알고리즘이 숨어있다. 나의 취향과 관심사를 나보다도 더 잘 아는 알고리즘 덕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기업들의 알고리즘 악용은 공정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자,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핀란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뉴스 리터러시를 통합한 멀티 리터러시로 교육의 범위를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정부도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우려를 인지해서 적정선의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 필터 버블은 무려 10년 전인 2011년 엘리 프레이저의 저서 생각 조종자들에서 처음 언급되었을 정도로 오래된 용어이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편향성 문제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부상한 2010년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그동안 여러 단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다. 편향된 문제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 기회를 진 것은 컨텐츠와 이용자 모두의 완전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랫폼 자신이다. 물론 플랫폼 자체에서도 시청자들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컨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추천 알고리즘은 양날의 칼이다. 편향성에 늪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추천 컨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이용자 개인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우선 주기적으로 사용 및 시청 기록을 삭제하면 편향성이 강한 컨텐츠의 사용 기록이 삭제되어 필터 버블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미디어 성향을 갖고자 사용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 스스로 노력하고 유미디어 빼놓고 살펴보는 트렌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유튜브, 틱톡 등등등등을 총망라해서 틱톡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콘텐츠에서 끌어올린 트렌드 인사이트가 담겨 있다. 이게 크리에이터 출신자 유튜브의 겉과 속을 제대로 들어볼 수 있는 개발자 손꼽히는 저자들의 모습을 본다. 시각각 변화하는 사회 주체들을 가장 빠르게 분석한 대한민국 최고의 트렌드 가이드다. 방대한 데이터 분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컨텐츠 트렌드의 맥락을 친절하게 짚어준다. 이렇게 추천을 했군요.